불법 행위로서 계속 단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다면 그 또한 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소송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주한 홍수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배우자가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하면서 최근까지도 부정행위가 단절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간자에 대한 응보를 넘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 단절,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관계 회복 또는 반대로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특정하기 위해서 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이혼 의사가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 단절, 상간자에 대한 응보가 주된 소송 목적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응보라는 것은 결국 위자료 액수로 판정되는 것인데요. 현재 실무상으로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인 것이 보통입니다. 의뢰인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액수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재질 및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국한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7년 정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약 10여 년 전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백하기를 만나는 여자가 있고 그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배우자가 다시는 상간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백까지 하였으니 이를 믿고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백은 제 소송 경험상 보통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한 후에 이를 무기로 자신이 의뢰인에게 발설하겠다고 배우자에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마하고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배우자의 반성이나 자발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후에 밝혀졌지만 이 아이는 배우자의 혼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후에 상간녀의 SNS를 살펴보다 상간녀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집을 찾아가서 아이들 머리카락을 확인하여 유전자 감식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첫째 아이는 배우자의 아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최근 출산한 둘째 아이는 배우자의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 관계는 전혀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더하여 첫째 아이는 결국 상간녀가 배우자를 어떤 목적이었든 압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토지를 구입해주는 등 경제적 지원까지 하면서 소위 두 집 살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응보 및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 심리 과정에서 상간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는데 부정행위를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정행위는 강학상 계속적 불법행위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한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는 나날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손해도 나날이 계속 발생하므로 나날이 발생한 각 손해를 기산점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하고, 결국 적어도 소장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또는 10년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위자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간자는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기망당하여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상간자는 자신의 첫째 아이가 배우자의 아이가 아님에도 이를 오히려 기망했던 정황이라든가, 의뢰인이 상간자를 찾아가 관계 단절을 요구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들어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간자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높게 인정된 금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후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받았고, 이 의뢰인의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여 무난하게 승소 종결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얼마 받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상간자에 대한 응보 감정이 만족할 만큼 충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재판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단절되었다면, 또는 적어도 불법행위로서 계속 단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다면, 그 또한 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을 통해 응보와 함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